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 40대끼리 결혼? 어림도 없지!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토니님 이거 아시죠? 중공군이라고 어림도 없다! 이거 아시죠? 예, 그것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40대 커플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이 아니면 40대 커플이 있나? 결혼 안 한? 30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커플이 잘 없죠, 여러분. 20대든 30대든 40대든 20대 커플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40대 커플이라면 40대 남자 40대 여자인데 요즘에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커플이 없어요, 여러분. 번화가 같은 데 가도 커플이 없다니까. 동성끼리 올리는 거 있어도 커플이 없어, 진짜로. 그래, 누가 봐도 40대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보통 그런 분들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이상은 결혼 안 한 사람이, 남녀가 40대까지 돼가지고 만날 일이 있나? 근데 여자분들이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아.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40대 여자를 만날 바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남자 중에 물소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보통 40대 연애가 가능하다는 건 남자도 있지만 여자 쪽에서 보통 이제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 못한 이제 노처녀분들이. 근데 보통은 40대 여자들이 만나야 될 대상은 남자 나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신 분들, 완전 아저씨, 그런 분인데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결혼을 포기하지 않나요? 남자 입장에서 누구를 책임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누구를 책임지는 게.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나이 먹어서 오히려 뭐 연애한다? 아니면 결혼한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냐면, 이제 남자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가 두렵냐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공장 다니면 사실 뭐 정년보장 되는 공장 다니면 그다음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일반 뭐 사기업 다니는 분들, 뭐 엔지니어나 이제 대졸자 이런 분들은 사실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이제 징글 못하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할 거야, 이게. 이 와중에 누굴 책임진다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내가 공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까명이도 아시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 복지 중에 가장 좋은 복지가 있죠. 옥타님도 아시죠? 뭐냐 하면, 공장 복지 중에 알짜 복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학자금 지원이에요.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지원도 있죠. 근데 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가 대학을 갈 만한 나이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그때까지 다녀야 돼. 근데 남자가 40이 넘으면 그때까지 못 다니잖아요.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라 뭐 고등학교 다니기 전에 난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복지도 지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공장 좀 좋은 데 다니는 분들, 그런 복지가 있는 분들이 결혼 일찍 해요. 왜냐면 그걸 일찍 해야 내가 공장 다닐 때 그 학자금 지원 복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원 못 받고 나와.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 그럼 자녀가 이제 내가 대학을 보낸다고 치면 내가 등록금을 다 지원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면 자녀가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4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 20대야 그냥 서로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그걸로 끝낼 수 있겠지만, 저분들의 연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날 책임질 사람, 날 먹여 살릴 사람, 내가 아까리 못해도 그거 봐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해요. 나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 왜냐,
40대 여자분들 중에 자기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분들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깜냥님이 있는 청주는 그나마 청주는 공장이 많으니까. 근데 청주 같은 공업단지가 잘 없어요. 청주나 구미가 그나마 여자분들이 일할 만한 이제 일자리가 많아요. 깜냥님 구미 있다가 저번 옥탄이 저 깜냥님 원래 구미 있다가 청주 가신 분이거든요. 깜냥님이 예전에 구미 공수님 만났다가 현타 느껴가 저한테 사연 보내가지고 네, 그분 정리하고 지금 청주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분도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미 공수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분이에요. 그래도 구미나 청주나 그래도 여자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많아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데, 근데 다른 공장 가보면 여성 노동자가 좀 적어요. 왜냐, 그 여자분들이 일을 하려면 그 부품 소재가 좀 작아야 돼요. 뭐 반도체나 아니 칩 같은 거, 반도체나 부품 칩, 디스플레이, 뭐 식품, 아니면 이제 뭐 그 치약 이런 것들 있죠. 생활용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공업용품이 아니라 소재가 가벼운 것들, 입자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보통 청주나 구미에 많죠. 근데 다른 공장 가면 그런 일자리가 별로 없어. 아무튼 일반적인 도시라고 치면 보통 여자분들이 공업단지보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많아요. 서울에 여자가 많죠. 서울에 여자분들이 제일 많아요. 인구보다가. 인구도 많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자가 서울에 산다고 쳐요. 뭐 자취해서 산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나이 40 넘으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뭐 돈을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월세 부담도 되고 생활비 부담도 되고, 앞으로 내가 직장에서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일 안 해도 내 목까지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해요. 남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런 도축론, 마통론 이전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호구를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설거지론은 여러분 아시죠? 도축론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남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다가 남자가 이제 직장 잘려가지고 돈 안 나오잖아. 그러면 뽑아먹을 것만큼 다 뽑아먹었다고 이혼도장 찍는 거예요. 황혼이요. 그 황혼이혼이 도축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도축시킨다고. 이혼을 통해 도축해버린다. 이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돈 나올 거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통해서 남은 거까지 다 뽑아먹는다. 도축해가지고 그 도축해서 이제 재산에다가 연금까지 다 뽑아먹는다고 해서 도축론. 마통론 여러분 아시죠? 마통론은 이제 혼수비용을 마통으로 장만해서 그 마통으로 생긴 빚을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버는 월급으로 깨작깨작 갚아 나가는 거. 이게 마통 결혼입니다. 세 가지 다 멀쩡하지 않죠? 뭐 하나 정상적으로 봐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시장에서 여자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해왔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런 결혼을 원한다거나 마통 결혼을 원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자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오면 뭐합니까? 나오면 뭐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가 받아줘야 되잖아. 자기들이 백날 나오면 뭐해? 남자가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저런 결혼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여자는요,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라면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남자한테 불행한 게 뭐냐 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닌데 내 배경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고 같이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결혼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남자가 만약에 뭐 사업을 했다 말아먹었어. 돈을 예전보다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네 해가지고 이혼하자고 나옵니다. 그래놓고 남자가 그동안 이제 번 돈, 결혼하면서 만든 그 집이나 자산을 반띵을 해버려요. 자기는 가진 게 온 게 없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그런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가 여자가 가진 게 없는 여자가 한몫 단단히 책임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기는커녕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재산. 근데 남자는 가지고 온 게 많은데 가지고 온 게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잃을 게 많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요즘에 여자의 능력을 따진 이유가, 비슷한 능력끼리 하면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기 없는 여자의 노릇을 좀 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산기 두들기고 여기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지금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취집은 거의 안 될 겁니다. 정말 안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많은 여자의 취집은 안 될 겁니다. 설령 취집으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혼인기간 중에 좀 문제점이 많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정리합니다. 가진 집안에서. 옥타님 그렇죠? 뭔가 흠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집은 약점이 많아요. 설령 취직결혼을 하면 약점이 많아. 여자가 가진 게 없이 결혼했다는 거면 처가가 별로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보통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처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돈 때문에. 아니면 집안에 앞가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여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책임지는 거 많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결혼해도 안심하면 안 돼. 앞으로 취직결혼해도 있잖아요. 여약주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정리한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안 되는데 결혼 한 방으로 역전하겠다? 상승을 하겠다? 그런 거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아니 이게 정상 아니야? 아니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지 말든가. 애초에 이 결혼 문화가 잘못됐죠. 남자도 솔직히 좀 잘못했고, 가진 게 없어도 여자가 예쁘면 그냥 어떻게 데리고 와 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 때문에 아직도 여자분들은 가진 게 없어도 결혼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무튼 그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상당수의 분은 탈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결혼하려면 능력을 갖추세요. 자격을 갖추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